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처음으로 거론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종전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지만 동시에 추가 공격을 앞두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12시간 남긴 채 돌연 5일간 공격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발전소 초토화까지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협상을 부각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화 협의를 이어왔지만 조만간 대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We'd like to make a deal too. We're going to get together today by probably phone, but we'll at some point very soon meet. 전격적인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 유가 불안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구 전략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쟁을 키우기보다 일단 경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접근입니다. 실제 종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과 함께 강하게 압박한 뒤 겁먹고 물러서는 트럼프 특유의 타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핵 협상 도중에도 이란 공습을 감행한 만큼 군사 타격을 앞두고 시간을 끄는 연막 작전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미군이 중동으로 추가 병력을 끌어오며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미국과의 대화 자체가 없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실체 없는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중동 정세에 처음으로 협상 카드가 등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에서 AI를 활용해 전례 없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I가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AI 주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서 AI를 전면 활용한 미국. 팔란티어, 엔트로픽 등 자국의 AI 시스템을 동원해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타격 지점을 실시간으로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은 첫 공습 24시간 만에 1000여 개의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은 UAE와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AI 인프라 자체가 전략적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이번 사태는 소버린 AI, 즉 AI 주권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AI 주권은 단순히 자국의 AI 모델을 갖는 걸 넘어 데이터와 인프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만약 한 국가가 AI 데이터와 인프라를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면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도 문제지만 안보와 직결된 상황에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요국들이 AI 주권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 자주적인 독자 AI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저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주적인 어떤 AI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개발 등을 추진하며 AI 자립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AI 주권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떠오른 만큼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 AI 자주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근거로 임박한 핵 위협을 제시했지만 당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보당국 수장의 평가가 공개됐습니다. 1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언급한 뒤 이후 이를 재건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6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B-2 전략폭격기가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폭격에 지하 핵시설의 핵심 시설까지 파괴됐다는 것이 미군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에 앞서 핵무기 개발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이란 공습을 정당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정보국의 수장이 의회에 다른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은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게버드 국장의 입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직한 조 켄트 전 국가대테러센터 센터장도 이란이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가 없지만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켄트 전 센터장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직전 걸프 지역에서 출발한 마지막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들이 향후 열흘이면 모두 도착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가스 공급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것입니다.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로 라스라판에 있는 대형 LNG 생산시설이 이란의 막대한 공습 피해도 입었습니다. 선박 중개업체 어피니티 분석에 따르면 전쟁 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상당수 LNG 운반선이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던 만큼 고객사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급 차질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로 도착할 LNG 운반선은 단 한 척이며 유럽 도착 예정인 선박도 6척뿐입니다. 지난해 수입 LNG의 99%가 카타르산이었던 파키스탄이 특히 취약 국가로 꼽힙니다. 파키스탄은 이란 전쟁 발발 3일차에 라스라판에서 출발한 마지막 물량을 받았습니다. LNG 대신 석탄을 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등 대체 전력 생산 방식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은 LNG의 30%를 걸프 지역에서 받지만 일부는 직접 생산하며 필요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석탄과 원자력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더라도 세계 LNG 공급이 정상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카타르는 라스라판 공습으로 인해 향후 최대 5년간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